인공지능, 클라우드, AR, VR 말고도 빅테크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딩 없이 코딩하는 기술, 노코드입니다. 노코드는 마치 블록을 조립하듯 코드를 짜는 기술인데요.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다시 한번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쟁 끝판왕이자 세상을 바꿀 거대한 움직임이라는 노코드 열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경쟁이 있고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경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는 증강현실을 둔 경쟁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노코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뭔가 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불편한 점을 느끼고서요. 이걸 앱으로 만들어서 혹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실행해서 일을 개선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앱 개발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상상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코딩을 전혀 할 줄 몰라도 이런 상상을 손쉽게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친구에게 말하기만 해도 프로그램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바로 노코드 덕분입니다. 이 노코드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세상을 바꿀 변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노코드가 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노코드란 뭘까요? 노코드란 노코드 개발의 줄임말인데요. 말 그대로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즉 코드 없이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는 코딩 작업과 달리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에 원하는 기능만 입력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원하는 기능과 버튼을 추가하는 방식이죠. 마치 PPT를 만들듯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프로그램 기획부터 구축, 테스트까지 모든 개발 과정을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보통 컴퓨터 코딩을 생각하면 막 개발자분들이 큼직한 모니터를 두어대 두고 기계식 키보드를 끊임없이 두들기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노코드 환경에서는 이런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코드를 두고 키보드리스 개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코드를 제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06년에 미국 MIT에서 개발한 스크래치라는 아이들 코딩 교육용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는 큰 인기가 없었지만 전 세계 9천만 명이 넘게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치 블록 쌓기 같은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요소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블록이라는 상자 모양의 그래픽으로 된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명령어들을 만들어 놓고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명령어 조각을 이어붙여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클릭했을 때 안녕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클릭했을 때 블록을 메뉴에 배치하고 그 아래 네모라고 말하기 블록을 찾아 붙이고 거기에 안녕하세요를 적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래 네모 사진 보여주기 블록을 붙이고 원하는 강아지 사진을 업로드하면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런 기능이 좀 더 다양화하고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의 범위가 늘어난 것이 지금의 노코드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코드 환경에서는 인공지능은 물론 개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미지 검색 툴이나 자동 응답하는 챗봇과 같은 인공지능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미 노코드 환경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몰라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노코드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컴퓨터 그래픽 구현 방식을 몰라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색깔을 바꾸고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어도비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도 넓은 의미에서는 노코드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양한 데이터를 쌓고 정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나 사진을 배치하고 내용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생산성 앱 노션과 같은 것들도 노코드 앱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개발자가 아니라면 절대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프로그램 그 자체, 앱 그 자체까지도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미 이런 방식의 노코드 플랫폼, 노코드 툴을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 구축이라든지 모바일 앱 개발, 업무 자동화, 챗봇, 마케팅,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코드 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는 웹페이지 제작을 도와주는 카드입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버튼이나 텍스트, 이미지의 위치 변경이 가능한 노코드 툴인데요. 사업 소개 페이지나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 자동화 노코드 툴인 자피어입니다. 자피어는 이벤트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서 특정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다른 동작이 실행되도록 만드는 툴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견적 요청 문의를 남기면 예산에 맞춘 견적서가 자동으로 고객의 메일로 발송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노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로우 코드입니다.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로우코드는 노코드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노코드가 프로그래밍 과정 전체를 텍스트나 도형 등으로 대체한다면 로우코드는 빠른 개발을 위해 복잡한 프로그래밍 과정을 최대한 압축한 플랫폼입니다. 코딩 과정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코딩 과정을 최소화해서 개발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우코드는 어느 정도의 코딩 지식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개발자들을 위한 것이고요. 이들이 개발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요리의 비유를 해보자면 노코드는 포장을 뜯고 순서대로 넣고 데우기만 하면 되는 밀키트에 가까운 것이고요. 로우코드는 요리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손질 야채와 같은 가공된 식재료에 가까운 셈이죠. 요리 자체는 요리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코드와 로우코드를 묶어서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둘의 목적이 조금 다르고 형태라든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로우코드와 노코드는 아직은 조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우코드 역시 점차 코딩의 단계를 낮춰가는, 즉 노코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는 둘이 합쳐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노코드로 돌아와 보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미 각종 분야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코드 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노코드 환경이 다시 한번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이나 클릭조차 없이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클릭 없이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말, 즉 언어입니다. 그것도 컴퓨터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즉 자연어를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말을 하고 컴퓨터가 이를 받아들여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오는 것이죠. 마치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그냥 연구실을 걸어다니면서 인공지능 비서인 자비스에게 뭐 이런저런 알고리즘을 짜봐라, 이런저런 기능을 만들어서 슈트에 탑재를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시대가 그냥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노코드 환경을 만들 수 있던 배경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2020년 6월 오픈 AI가 공개한 초거대 AI인 GPT-3 덕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언어, 즉 자연어를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컴퓨터에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했죠. 이게 바로 코딩이고요. 인공지능이 도입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컴퓨터가 요구하는 문법에 맞춰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초거대 AI가 등장하면서 인간이 말하는 방식을 컴퓨터가 알아듣고 실행하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과 노코드 환경이 결합을 하면서 노코드 플랫폼 시장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마켓앤마켓츠는 노코드 시장은 지난해 132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45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가트너는 2024년까지 모든 앱 개발 활동의 65% 이상이 노코드와 로우코드를 이용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빅테크들도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면 빅테크들이 노코드에 자신들이 보유한 인공지능 역량을 결합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예정인데요.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MS는 이미 2015년 노코드 플랫폼 파워앱스를 출시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MS가 기존에 보유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용자들이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이 파워앱스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PT-3를 이용해서 음성만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작년에 추가를 했고요. 또 올해 개발자 행사 빌드 2022에서는 코딩을 하지 못해도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개발 도구 파워페이지스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 파워페이지스는 MS가 제공하는 템플릿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글꼴, 바탕 이미지, 디자인 구성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직접 손으로 종이에 웹페이지 디자인을 그려서 업로드를 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서 웹사이트 형태로 구현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구글도 2020년 1월에 미국의 노코드 플랫폼 스타트업인 앱시트를 인수하면서 동명의 서비스로 노코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직 MS처럼 초거대 AI를 결합한 방식은 아니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클라우드를 비롯한 구글의 각종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노코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마존도 AWS 기반의 허니코드라는 앱을 내놨고요. 한국의 네이버도 초거대 AI인 클로바를 이용한 클로바 스튜디오를 내놓으면서 노코드 플랫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테크 기업들의 노코드 투자에 대해서 보다 보면 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이들 대부분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오히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관소화해서 누구든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얼핏 생각하면 자신들의 가장 귀한 자산인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꽁꽁 숨기고 더 어렵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쉽게 도전할 생각을 못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들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이용할 텐데 말이죠. 음식으로 치면 미슐랭 맛집에서 손님들한테 우리 음식 따라할 수 있게 쿠킹 클래스도 열고 밀키트도 내놓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우선 빅테크가 노코드에 집중하는 이유는 인력난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국내외 할 거 없이 개발자 구인난이 심화하면서 노코드와 로코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개발자 수요는 IT 분야에만 머물지 않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온갖 산업 분야에 화두가 되면서 전통적인 IT뿐만 아니라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심지어 농업에서까지 개발자들을 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최근 발표에서 지난 1년 사이에 링크드인에 올라온 개발자 채용 공고가 8배 늘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개발자 수요는 많아지는데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죠. 지금 전 세계를 기준으로 2년 안에 1200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코드는 많은 이들에게 개발 역량을 부여하고 또 개발자 없이도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는 직접 개발해서 쓰는 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올해 4월에 노코드에 대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움직임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노코드가 시민 개발자의 시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민 개발자의 시대가 오면 기존 개발자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노코드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노코드 환경은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굉장히 실용적이지만 대중을 위한 상업용 서비스를 만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 보안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코드 문화의 확산은 오히려 실력 있는 개발자들에게는 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간 개발자들이 투입됐던 간단하거나 단순 반복에 그치는 일들은 노코드 환경으로 대체를 하고 개발자들은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이유는 노코드 플랫폼이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코드 시장 규모 자체가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이 시장에서의 과실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노코드라는 것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을 짜기보다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빌려와서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MS의 노코드 플랫폼 파워앱스는 MS의 또 다른 소프트웨어인 애저라든지 오피스 365, 워드와 같은 프로그램과 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고요. 구글의 노코드 플랫폼 앱시트 역시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지메일 같은 프로그램을 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노코드 플랫폼을 마련해두면 자연스럽게 자사의 다른 소프트웨어 활용도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추후에 플랫폼을 유료화해도 되고 코딩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노코드 플랫폼의 보급은 인공지능의 보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노코드에 대해서 AI의 힘을 대중에게 돌려주는 플랫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AI를 이용해서 AI를 개발해보고 내가 살면서 꼭 필요한 곳에 AI를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이 생기는 것이죠. 노코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특히 MS가 노코드 플랫폼에 적용한 GPT-3와 같은 자연어 처리 모델은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도움이 되는데요. 일반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자연어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노코드 플랫폼이 더욱 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까 살펴봤듯 노코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 작업을 보조하는 테크 기업의 입장에서도 더 진화된 노코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크라우드 소싱의 방식으로 노코드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까지 뛰어든 노코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정말 개발 역량이 없어도 개발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코딩 업무가 필요한 영역에서 보조장치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는 한데요. 음성 인식을 통한 개발까지 지원을 하는 상황인 만큼 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몇몇 노코드 플랫폼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간단하게는 명함 디자인부터 포트폴리오 페이지 디자인 등 간단하지만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같이 코딩과 거리가 먼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자주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과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고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